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연금저축은 노후용으로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예전엔 그렇게만 알았어요. 세액공제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커뮤니티에서 연금저축펀드를 투자용 통장처럼 쓰는 법이 회자되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가능해? 싶었는데 알고 보면 세법상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세무사와 상담하고 실제 투자자들 사례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저축펀드의 신박한 활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귀 쫑긋하실 겁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름 그대로 연금 목적의 펀드형 계좌예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이 중 세액공제는 600만,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그 이상 넣어도 공제는 안 되지만 세금상 연금계좌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못 받으면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계좌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 즉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 말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 22%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계좌 안에서 굴리는 한 세금이 연기되는 거죠.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인출 제한이 생겨요. 55세 이전에 꺼내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간 1,500만원 이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으로 납입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금액은 비적격 납입금으로 분류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고 원금 인출 시엔 세금이 없습니다. 즉, 세액공제 안 받고 납입 원금은 인출 시 비과세, 수익금만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만 내면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 미국 ETF에 투자해서 수익이 30% 났다고 해볼게요. 직접 투자 계좌에서는 양도세 22%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그 수익의 16.5%만 과세됩니다. 게다가 분리과세라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없어요.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올해 30대 중반 어씨는 이미 IRP와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5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월 100만원씩만 연금 수령할 계획이라. 이제 더 넣어봤자 세액공제 실익도 운용 효율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근로소득이 꾸준하고 미국 ETF를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싶었죠. 그래서 어씨는 연금저축펀드를 하나 더 개설했습니다. 이번엔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 계좌에 매달 300만원씩 넣어 국내 상장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일부를 매도하고 인출하는데 그때마다 16.5% 기타 소득세만 부담하죠. 이 방식은 장기 투자와 세금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에요.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도세 22% 대신 16.5%만 내고 원금은 자유롭게 뺄 수 있으니까. 사실상 세금 효율형 미국 주식 계좌로 쓰는 셈이에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55세 이후에만 인출 가능하다. 오답.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55세 이후 조건이 붙는 거예요. 둘째, 비적격 납입금도 전액 16.5% 과세다. 오답. 원금은 비과세이고 수익금 부분만 과세됩니다. 즉, 수익이 1,000만원 났다면 1,000만원 16.5% 165만원만 내면 끝입니다. 셋째, 연금저축은 소득에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오답.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직투계좌와의 결정적 차이예요.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하세요. 직접 미국 ETF를 사는 건 안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만 편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IGR, S&P 500, KODX 나스닥 100, SOL 미국 배당주 ETF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증권사 수수료 비교 필수. 연금저축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2025년 기준으로 키움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수수료 경쟁이 치열합니다. 장기적으로 운용할 계좌니까 수수료 0.1% 차이도 꽤 큽니다. 인출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비적격 납입금이라도 인출 시점마다 기타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수익을 언제 실현할지, 인출을 어떻게 분할할지 계획이 필요해요. 장점. 양도세보다 낮은 16.5% 세율. 수익 과세 이연 효과 복리 극대화. 건보료 부담 없음. 원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 단점. 해외 ETF 직접 매수 불가. 계좌 간 이체나 환전 기능 제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섞이면 복잡해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계좌는 그대로 두고 새로 하나 개설해서 비공제 투자용 계좌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에요.
결국 연금저축펀드의 진짜 가치는 세액공제보다 세금 효율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단순히 절세용으로만 썼는데 이제는 장기 투자 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5세 이후를 위한 노후 준비 계좌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세금 효율형 투자 계좌를 하나 더 쌓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소득이 꾸준한 3040대라면 이 전략이 앞으로 20년간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겁니다. 물론 이건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과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만능 통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복리 세금이연 분리과세의 조합은 일반 계좌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펀드는 이제 노후 대비용을 넘어 세금 효율형 투자 통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에요.